내가 점집에 갔다 왔는데 올해가 우리 집안 삼재란다, 삼재. 상갓집에 가면 집안이 쫄딱 망하고 줄초상이 난다는데 우리가 거기를 갈 수가 있겠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오고 있을 거라 믿었던 남편 역시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장인어른 빈소에 코빼기도 안 비쳤죠. 저는 그들에게 진짜 삼재가 뭔지 보여주려 딱 한 가지 일을 했더니 다음 날 아침 시댁에서 전화 200통이 미친 듯이 와 있더라고요.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수진 32살이에요. 결혼 5년 차의 평범한 주부라는 이름 아래 제 감정을 지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말은 아껴야 값어치가 있고 감정은 속에서 삭혀야 사람이 단단해진다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신조처럼 여기며 시어머니의 날선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웃어넘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도 그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고 시어머니 아침상까지 챙겨 올리고 나서야 저도 밥 한 숟가락을 떴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는데 낯선 지역 번호가 찍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되시죠?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소리마저 남의 일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뛰어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어디가? 아직 내 비타민 안 챙겨줬잖아. 저는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휴, 알았어. 근데 저녁은 어떡하게? 오늘 민석이가 손님 데리고 온다 했는데.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시간도 없었고 대답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문을 열고 뛰쳐나갔죠. KTX를 타고 가는 2시간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터널이 나왔다 사라지는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힘없는 목소리로 밥은 잘 먹고 지내냐 묻던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가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왜 저는 그 목소리에 담긴 피로를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왜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을까요? 후회의 가시가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수많은 관에 연결되어 계셨어요.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광범위한 뇌출혈입니다. 현재 의식이 없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던 아버지, 제가 시집갈 때 아무 내색 않으셨지만 눈가가 붉어졌던 아버지. 그날 밤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점점 차가워지는 그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요. 울음은 속으로 삼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깨만 들썩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상주는 저 혼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니까요.
빈소에 근조 화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관계자분들, 동네 지인분들이 찾아와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한 구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이했죠. 문상을 오시는 분들마다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다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얼마나 놀랐냐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했을 때 곧 내려간다고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코빼기도 안 보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쯤이세요?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느릿느릿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있잖아. 내가 오늘 점집에 갔다 왔거든. 뜬금없는 소리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점집이라니요.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심각한 투로 말했습니다. 용하다는 데야. 거기서 그러는데 올해가 우리 집안 삼재란다, 삼재. 상갓집에 가면 안 좋은 기운이 묻어온다고 하더라고. 집안이 쫄딱 망하고 줄초상이 난다는데 우리가 거기를 갈 수가 있겠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돈어른 빈소에 삼재 타령을 하다니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삼재가 뭐가 중요해요? 시어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너는 몰라서 그래. 삼재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괜히 갔다가 우리 민석이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해? 보살님이 절대 네버. 상갓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내가 내 발로 화를 자초하러 거기까지 가야겠니? 어차피 내 아버지야 이미 돌아가신 거고 산 사람이 중요하지. 조의금은 넉넉히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뚜뚜뚜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빈소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가벼운 톤이었죠. 응, 받았어.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은 올 거지?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이야. 당신이 상주 노릇 해줘야지.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 조의금은 계좌로 보낼게. 얼마 보내면 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기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돈만 보내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됐어. 필요 없어. 뭐? 야,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계좌번호 불러봐.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웃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사위가 참 못났죠. 딸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보내겠다던 조의금도 오지 않았죠. 저는 아버지 친구분들과 동네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빈소를 지켰습니다. 밤새 영정 앞에 앉아 있다가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이 되면 또 조문객을 맞이하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희정이가 빈소로 찾아왔죠. 희정이가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토닥여줬어요. 등을 쓸어주는 손길이 따뜻해서
그제야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희정이가 제 어깨를 잡고 얼굴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너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보여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희정이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SNS 게시물이었는데 사진 속에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공항 라운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화려한 휴양지 옷차림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셀카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게시 날짜를 확인해 보니 바로 어제,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날이었습니다. 삼재라서 상갓집에 못 온다던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 남편은 선글라스를 이마에 걸친 채 부위를 그리고 있었죠. 장인어른 장례식 날, 이 사람들은 공항에서 휴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희정이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살폈어요. 수진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마치 얼음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